이 이야기는 무당 시어머니가 악역인 줄 알았던 한 여자의 밤에서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들린 목소리. 내가 그날 밤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건 분명히 부엌 쪽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멀리 버스로 2시간은 가야 하는 큰 병원에. 그럼 누가 우리 집 부엌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낮게 기어가는 소리로 불렀을까요? 정임아, 정임아, 정임아. 3번. 3번 부르면 사람 혼이 흔들린다고 시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그 말이 그 순간엔 왜 그렇게 정확하게 내 귀를 때리던지요. 나는 그릇을 들고 있다가 손이 풀려서 쨍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깨진 조각들이 발밑에서 튀는데도 발이 안 움직였어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저 숨이 목에 걸려서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부르더군요. 뭐야? 또 뭐 깨먹었어?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하면 부엌 안에 있는 그거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까봐. 남편이 짜증을 내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 진짜. 당신 요즘 왜 이래? 늙어서 손에 힘이 풀렸어?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나인데 집은 왜 이렇게 꼴이야?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 방금 부엌에서 누가 내 이름 불렀어. 남편은 부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누가? 우리 집에 누가 있어? 당신 또 그런 소리 해? 어머니한테 배운 미신이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아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각에 손가락을 베었는데 피가 나는 것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거든요. 정임아, 정임아, 정임아. 분명히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있었어요.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사람이 너무 놀리면 제 안에서 소리가 나. 그게 내 목소리로 들렸을 거다. 제 안에서요? 그래. 내가 참고 삼킨 것들이 목구멍에 걸려서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게 소리가 되는 거지. 나는 그 말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살았는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무당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네에서 굿하는 사람으로 불렸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신이 내린 사람이라며 고개 숙였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무서운 할머니라며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 사람 이름을 3번 부르면 그 사람 혼이 흔들리고 끊는 말을 하면 엮인 것도 끊어진다. 나는 그런 말을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자꾸 맞았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집으로 시집갈 때 딱 한 번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평생 편히 못 살겠구나. 그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나 정희미는 젊었을 때 항구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을 했어요. 칼질이 빠르다고 소문나서 새벽부터 줄을 섰고 손끝이 늘 비린내에 젖어 살았죠. 그 시절엔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남편은 항구에서 수산물 도매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이 도매지.
실은 트럭 몰고 다니며 가게에 납품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사람이 참 싹싹했어요. 정임씨, 손이 참 곱네. 이런 손이 생선을 잡으면 손님들이 좋아하겠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웃었고 그 웃음으로 결혼까지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시어머니는 내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너 참을성이 깊은 손이네. 예? 손을 보면 알아. 이 손은 많이 참고 많이 삼키고 많이 버틴 손이야. 시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근데 너무 참으면 안 돼. 참은 게 썩으면 사람이 병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뭘 조심하라는 건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소리로 사람 겁주지 마요. 정임이 겁 많아요. 시어머니는 웃지도 않았어요. 겁 많은 게 아니야. 얘는 느끼는 게 있는 거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뭔가 조심하라는 둥, 너무 참지 말라는 둥. 나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냥 남편이랑 살고 시장에서 돈 벌고 조용히 늙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꾸 우리 집 안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끌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은 내 베개 밑에 빨간 실을 넣어두고 말했어요. 이거 빼면 너 밤에 숨 막혀. 어머니,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빤히 보며 말했죠. 안 믿어도 돼. 근데 겪고 나서 울지 마.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아세요? 겪는다는 걸 전제로 말해버리면 사람 머릿속엔 이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상상이 붙어버려요. 나는 밤마다 잠이 얕아졌고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로 숨이 턱 막히는 밤이 왔습니다. 나는 꿈에서 누군가가 내 목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아니라 젖은 천 같은 게 목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는데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살려줘. 소리치려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헉헉거리며 울었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가 울어도 안 깼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아, 나는 이 집에서 혼자구나. 세월이 흘러 남편은 도매일을 크게 키웠습니다. 처음엔 작은 트럭 한 대였는데 나중엔 냉동 창고도 없고 기사도 쓰고 사람도 부렸어요. 돈이 좀 생기자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정임아, 나 이제 사람 쓰는 입장이야. 사람 쓰는 입장이면 더 조심해야지. 조심? 그런 건 돈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밀어붙여야 해. 남편은 가게 사장들한테도 기사들한테도 말이 거칠어졌고 집에서는 더 심했어요. 당신은 내가 벌어다 주니까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그 말이 내 귀에 박힐 때마다 나는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편하게. 나는 시어머니가 불러다니는 급한 뒤치다꺼리를 했고 집안 정리하고 밥하고 사람들 뒷정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돌봄 일도 나갔어요. 남의 집 어르신은 고맙다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해주는데 내 남편은 내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내게 물었어요. 너 남편이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지? 나는 대답을 피했어요. 일이 많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칼에 말했죠. 일은 핑계야. 나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내 손바닥을 펴서 송금 위를 느릿느릿 따라갔어요. 여기 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지. 송금이 원래 그렇지 뭐. 아니, 이건 갈라진 게 아니라 끊긴 거야.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여자 냄새가 붙었어. 집 냄새가 아니야. 내 속이 울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의심은 내 마음이 하는 거고 나는 냄새를 말하는 거야. 너는 믿든 말든.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우면 내가 미친 사람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지며 말했죠. 밥 있어? 나는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인상을 썼습니다. 일. 무슨 일? 아, 진짜 좀 그만 캐물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화면을 슬쩍 보고는 나한테 등을 돌린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중에 내가 갈게 그래, 기다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뒷말은 안 들려도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내 인생이 다시 젖은 천처럼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래된 병이 도져서 버스로 2시간 걸리는 큰 병원에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너 혼자 버텨야 해. 근데 기억해. 너무 참으면 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게 들리면 그건 내가 한계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밤에 내가 부엌에서 내 이름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였어요. 내 안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내가 한계라는 신호.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남편을 더 유심히 봤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늘 뒤집어 두고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갔고 비밀번호도 바꿔놨어요. 나는 남편이 씻는 사이 남편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참고 사는 게 더 지옥이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항구 근처가 아닌 시내 쪽 식당 영수증. 둘이 먹기 딱 좋은 메뉴. 그리고 핸드크림 하나. 그 핸드크림 향이 우리 집에는 없는 향이었어요. 달달하고 싸한 향. 나는 그걸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시어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 냄새가 아니야. 나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다른 여자 만나?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바로 소리부터 질렀어요. 미쳤어? 나를 뭘로 봐? 그럼 왜 맨날 늦게 들어와? 일이야. 당신은 내가 벌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딴 소리 하지. 나는 말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이 고마운 적도 많아. 근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시당할 짓을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그 말에 내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예전엔 안 그랬어. 남편이 말했어요. 예전엔 돈이 없었지. 그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돈이 없을 때는 너를 사람으로 대했다. 돈이 생기니 너는 필요 없는 물건이다. 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내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라며 나는 거실 창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는데 골목 끝에서 누가 조수석에 탔어요. 그 사람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그 순간 내 배 속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보자.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나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촛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안에서 말했어요. 들어와. 나는 들어가자마자 말했습니다. 남편, 바람 맞아요. 시어머니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 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 나는 속이 뒤집혀서 소리쳤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만 바보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말하면 내가 바로 뛰쳐나갈 줄 알았거든. 뭐가 문제예요? 뛰쳐나가면 되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뛰쳐나가면 내가 다 잃어. 나는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소리 들었지?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어떡해? 내가 말했잖아. 너무 참으면 내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들었으면 내가 한계라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 남편 바람만 피우는 게 아니야. 돈을 빼돌리고 있어. 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돈을요? 어디서요? 도매일에서. 그리고 그 돈을 시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도매 쪽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우리 아버지가 관리하는 창고 쪽 장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왜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남편은 원래 약한 놈이야. 자기가 저지른 일을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덮어씌우려는 거지. 나는 숨을 헐떡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증거를 모았어.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종이들이 들어 있었는데 숫자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이 빼돌린 돈 기록. 그리고 누구한테 씌우려 했는지. 나는 눈을 부릅떴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무당만 하는 줄 알았냐? 굿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돈 문제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무서운 사람이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무서운 소리만 했던 거다. 내가 뛰쳐나가면 증거 모을 시간이 없었어. 나는 한참을 울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직접 끝내야 해. 그날부터 나는 남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일주일 넘게. 나는 예전처럼 시장에서 생선 잡던 손이었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누구 발자국도 알아챌 수 있어요. 항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소문이 곧 돈이고 눈치가 곧 생명이니까요. 남편은 늘 같은 길로 나갔고 같은 시간쯤 시내 쪽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차가 멈추는 곳을 봤습니다. 작은 모텔 앞. 간판 불빛이 번쩍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몸이 얼어붙어서 발이 안 떨어졌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켰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 차, 번호판, 들어가는 모습. 한참 뒤에 남편이 여자와 함께 나왔어요. 나는 그 모습도 찍었습니다. 여자는 젊었고 예뻤어요. 남편 거래처 중 하나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 건 끝까지 확인한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정임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 나는 침을 삼켰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자가 말했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직접 뵙고 싶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남편이랑 붙어먹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요? 상대가 잠깐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정임 씨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뭐려? 정임 씨 남편이 정임 씨 아버지한테 뭘 하려는지 알고 계세요? 나는 숨이 멎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저한테도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걸 다른데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저는 그냥 이 일에서 빠지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임 씨가 먼저 끝내셔야 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디서 만나요? 나는 결국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항구 끝 등대 앞 벤치. 저녁 7시.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 소리는 마치 누가 이를 갈아대는 소리 같았어요. 등대 불빛이 돌아올 때마다 세상이 잠깐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서연. 멀리서 봐도 젊었고 예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젊은 시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웃었습니다. 왔네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왜 불렀어요? 여자가 조용히 내 손목을 봤어요. 그거 아직 하고 있네요. 할 말이나 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임 씨, 기억나요? 나는 코웃음 쳤어요. 기억, 당신이랑 내가 뭘 기억해요. 난 당신 같은 사람 오늘 처음 봐요. 여자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왜 무섭죠?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맞아요. 무서웠어요. 이 여자는 내 삶을 부쉈는데 이상하게도 낯선 적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 같았거든요. 여자가 바다를 보고 말했어요. 저 어릴 때 물에 빠진 적 있어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숨이 막히고 귀에 물 들어오고 누가 내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리는 느낌. 내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살렸어요. 근데 그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나는 입술이 떨렸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러 왔다고? 여자가 웃었어요.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고마워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뭔데? 여자가 낮게 말했어요. 왜 나를 살렸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때 그냥 모른 척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나를 끌어올렸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어놨어요.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 시어머니가 말한 그 빚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사람이면 하는 거야. 여자가 말했어요. 사람이면 다 해요? 그래.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해요. 뭘? 여자가 내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믿지 말고 그냥 들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나랑 논 게 아니에요. 나한테 끌려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눈을 부릅떴어요. 그럼 뭔데요? 여자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당신을 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야. 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이유? 여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멍해졌어요. 시어머니요? 왜요? 여자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평생 묶어두고 있었거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끼고 도는데.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끼고 도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겁이에요? 나는 말이 막혔어요. 여자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내 머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망가질 걸 알았거든. 그래서 대신 책임질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나는 숨이 가빠졌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여자가 내 손목을 가리켰어요. 그 팔찌가 증거예요. 그거 당신만 묶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을 이 집에 묶어두는 거예요. 내 손목이 갑자기 더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찌를 잡아당겼어요. 여자가 낮게 말했어요. 빼면요. 오늘 밤 부엌에서 이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웃으며 아주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이가 들을 수도 있죠. 그 말은 누군가를 직접 해치겠다는 협박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자의 말이 아이에게까지 불길한 일이 번질 수 있다는 식의 암시로만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섭죠. 근데 그게 이 집이에요. 당신은 바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야. 이 집이 원래 그런 집이었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도 내 남편이랑. 여자가 끊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더럽죠. 여자는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여자가 내 눈을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전생에 살린 사람 나 아니에요. 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아까는 왜?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들여다봤을 뿐이에요. 붙은 게 있어서. 근데 진짜 당신이 살린 사람은. 여자가 손가락으로 등대 불빛이 비추는 바다 쪽을 가리켰어요. 그날 물에 빠진 건 남자였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자? 여자가 낮게 말했어요. 그 남자가 당신이랑 지금도 엮여 있어요. 내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누구?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 아버지.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내 속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친정 아버지.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요. 여자가 담담히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항구에서 일했던 거 알고 있죠? 알죠. 당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바다에서 사람 하나 건진 일 있었죠.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동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끌어올렸다고. 근데 그걸 내가 살렸다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가 낮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걸 봤어요. 아주 어릴 때. 나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봤다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당신이 속으로 약속했어요. 다시는 바다에 비치지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나는 울컥 소리쳤어요. 그게 내 남편 바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관 있어요. 남편이 돈을 빼돌린 곳이 당신 아버지가 관리하는 창고 쪽이거든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뭐? 여자가 말했다. 남편은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요. 나는 숨을 헐떡였어요. 그럴 리 없어. 그 인간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여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제일 약한 곳을 찌르죠. 당신 남편한테 제일 약한 곳이 어딘데요? 나는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김정임 씨,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칼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막는 거예요. 나는 집으로 뛰어왔어요. 숨이 턱턱 막혔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자 시어머니는 한마디만 했어요. 들었구나.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다 아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까지 엮이는 거.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널 묶어뒀어. 왜요?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면 내 남편은 제일 먼저 친정부터 건드릴 놈이야.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어머니는 나를 도와준 거예요? 기용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둘 다다. 그 솔직함이 더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을 믿었다가 사람을 망친 적이 있어. 그래서 이번엔 내 편에 서기로 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돈줄을 끊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종이들이 들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상한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남편이 빼돌린 돈 기록. 나는 눈을 부릅떴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무당만 하는 줄 알았냐? 사람들 비밀 들고 오면 그게 다 돈이야. 그리고 너희 남편은 내가 언제든 목줄 잡을 수 있게 흔적을 남겨놨어.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무서운 사람이네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무서운 소리만 했던 거다. 너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악역이 되어 했어. 나는 한참을 울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우리 아버지에게 뭘 씌우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횡령. 어려운 말은 빼달라고 하셨으니 시어머니 말투로 바꿔서 이어갈게요. 돈 빼돌린 걸 내 아버지 탓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나는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인생 끝장이잖아.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끝내. 오늘 밤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또 그 여자 만나러 나갈 거다. 그때 내가 집에서 기다렸다가 딱 세 사람 앞에서 말해. 세 사람.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남편, 그리고 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여자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끼어들면 더 시끄러워져. 너는 남편부터 꺾어.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내가 말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줄 거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이상한 자신감. 남편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당신 왜 안 자고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 말 있어. 남편이 웃었어요. 또 잔소리야? 피곤하다 진짜. 나는 말했어요. 당신 돈 어디로 빼돌렸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나는 한 장씩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남편은 종이를 보더니 처음엔 비웃다가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촛불을 껐는지 방 안이 어두웠고 시어머니 얼굴은 더 차가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졌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어요. 나는 너를 낳았지만 너는 사람 구실을 못했어. 남편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며느리 편 들어요? 남의 편 들어서 제 인생 망치겠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지. 남편이 나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랑 손잡고 날 모함하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모함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하려는 짓이고. 남편 눈이 커졌어요. 뭐 장인어른? 무슨 소리야? 나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이 돈 빼돌린 걸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덮을 계획. 여길 다 있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똑똑해졌네. 그 말이 소름이었어요. 끝까지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이더라고요. 남편이 말했다. 정임아, 우리끼리 좋게 가자.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바람 인정할게.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도매일은 원래 이런저런 구멍이 있는 거고.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을 구멍으로 만들지 마. 남편이 눈을 흘겼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도 살 길을 찾아야지. 그 말이 나를 완전히 깨웠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이 헛웃음을 쳤어요. 이혼? 당신 지금 이혼하면 뭐해? 당신 나 없이 돈 벌어? 나는 대답했어요. 벌어. 나는 평생 내 손으로 벌었어. 남편이 비웃었어요. 그 돈으로 집 한 채 사. 애들 키워. 그때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뭐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 내 이름 아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이미 정리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뭘 정리해요. 이 집은 내가 벌어서. 시어머니가 확 끊었습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가 번 돈, 내가 혼자 번 줄 알아? 남편은 말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정임이가 여기서 버틴 세월이 내 돈이야. 남편이 나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 남편이 씩 웃었어요. 좋아, 나갈게. 근데 나가면서 다 불어버릴 거야. 장인어른이 돈 건드린 걸로. 그 순간 내 속이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그 말을 할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작은 기계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 대신 녹음기라 할게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입으로 방금 말했지.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언제부터?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어요. 할 수 있다. 너 같은 놈한테는. 남편은 그제야 나를 붙잡으려 했어요. 정임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그 여자 정리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걸려서 그러는 거야. 남편이 울먹이는 척 했어요. 나도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도 있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실수는 한 번이고 당신은 버릇이야.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정임아, 내 온몸이 굳었습니다. 또 그 소리.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말해. 나는 침을 삼키고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등대 앞에서 시어머니가 시킨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빚 갚았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부엌 쪽 소리가 뚝 끊겼어요. 집 안 공기가 한꺼번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나는 남편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건드리면 당신은 끝이야.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아, 너 전생 인연이 누구였는지 이제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내가 평생 빚처럼 안고 살던 건 나를 살게 해준 가족이었어요. 그 뒤로 일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나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버지에게 먼저 말했어요. 아빠, 요즘 누가 아빠 이름으로 이상한 일 만들려고 했어. 내가 막았어.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임아, 내가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에게는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집에서도 일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자리를 잃었어요. 돈을 빼돌린 흔적이 드러났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연, 김정임 씨, 그 말했어요? 나는 짧게 말했어요. 했어. 그럼 끝난 거죠? 나는 대답했어요. 내 쪽은 끝났어.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사실은 고마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찾아온 거였어요. 당신이 그 말을 하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도 놓일 것 같아서.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놓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내게 한 번도 전생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딱 한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임아. 네, 어머니. 나는 사람 살리는 굿은 못해도 사람 망치는 길은 잘 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를 망치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치려 한 게 아니라 망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더 독해져야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나한테 무섭게 굴었던 거 아직도 화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화내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완벽하게 괜찮진 않아요. 밤에 물소리 비슷한 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해요.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해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람 하나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바람을 핑계로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마음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 전생이 아니라 지금 내 손이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내 손으로 밥을 하고 내 손으로 돈을 벌고 내 손으로 내 삶을 지킵니다.